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집까지 계약하고 잔금 치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잘못됐으니까 그 대출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금리가 폭등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들 허리가 지금 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요, 요즘 이자 장사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대출의 도움을 받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이 잘못됐으니 대출금 다시 돌려달라라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40대 한 모 씨가 열심히 모은 돈 1억 원에다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정부가 실시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데 여기 심사를 통과해서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본인이 저금해서 모은 돈까지 합쳐서 2억 4천만 원에 이 여태까지 살면서 첫 번째 집을 사고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다 치른 겁니다. 자, 한 씨가 받은 이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어서 30년 만기에 연 2.4%의 고정금리였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죠. 자, 한 씨는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남들한테 표현 못해도 혼자 속으로 누워가지고 아,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는구나 싶고. 자, 그런데요, 이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에서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 승인이 잘못됐다면서 대출금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승인 오류가 은행 측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30대 이상, 30세 이상 미혼이 단독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추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건데요. 한 씨의 집은 이 대출 조건에서 2제곱미터가 초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대출 심사를 은행 측이 잘못한 거죠. 은행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가 받았던 연 2.4%의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 대신에 다른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동금리고요. 연 3.77%의 대환 대출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런 황당한 제안에 이미 집까지 다 샀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졌더니 그러면 위로금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라고 제안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예 이 집 계약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별 차이 없다고. 자, 해당 은행은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온 국민이 알만한 국내 유명 대형 은행입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이 일을 당하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미 잔금 다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다 쓰고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 1억 3,800만 원 돌려주세요. 황당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집을 지금 그렇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다 계약 끝났다니까요.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금리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77% 5년 변동금리로 해도 30년간 5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이자를. 아하.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을 더 지급을 해야 돼. 아하. 아니, 본인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저 집을 산 게 아니냐. 디딤돌 대출을 왜 받습니까? 여유가 없는 분들이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싼 이자에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빠듯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예산 계획을. 근데 그게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을 매달 어떻게 만드냐고요. 네.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서 뭔가 다른 걸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은행이 잘못한 거잖아, 분명히. 네. 아니, 은행에서 대서 신청을 받아줬고 그래서 서류까지 넘긴 거잖아요. 만약 은행에서 이거 이미 2제곱미터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했으면 이분이 하셨겠어요? 네. 안 했겠죠. 네.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아니, 자기들 아까 말씀하셨잖아. 엄청나게 많은 이자 수익을 냈으면 좀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 케이스라도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좀 금리를 깎아주는 특별 우대대출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진정하세요. 지금 화가 나요.
일단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황당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계약 다 했는데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를 제한하면서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근데 이게 그 고객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에 들어가자 이 해당 은행 측에서 다른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오고 가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해당 은행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직원분이 이제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 약간 상담에 좀 착오가 있어서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이제 고객님과 지점과 이제 담당 부서에서 소통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계속 고객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지금 고객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네, 부디 이 고객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이 대출이었잖아요. 디딤돌 대출이라고 좋은 취지에서 제공하는 대출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순 있습니다만 이 하나 걱정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요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요 담당 직원이나 그 은행의 또 지점장께서 또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데, 아니 뭐 실수는 실수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지. 뭐 다른 사람들 또 쓸데없이 크게 피해가 확산되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거, 그 얘기 좀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괜히 제가 또 이런 거 얘기했다가 그분들이 또 애꿎은 피해가 확산이 될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황당한 얘기 들으시니까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위로금 200만 원으로 봐요. 은행도 어느 정도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2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동안 이자를 5천만 원 더 내게 된다는 그 부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또 법적으로 물어보니까요. 전액을 또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충분히 이 조정을 해서 만족할 만한 이 제안과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